제가 한 달 살기를 처음에 생각했던 건, 남들은 뭐 어디 한 달 살기, 뭐 제주 한 달 살기, 뭐 이런 게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달씩 살아본 도시가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한 달 살기를 한 나라는 발리였고, 인도네시아 발리였죠. 발리였고, 그 다음에 캐나다였고,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고, 그리고 하와이에 있었고, 하와이에서도 한 달 지냈고,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방콕, 발리. 그러니까 그래도 한 5개 도시 이상은 한 달 살기를 해본 것 같은데, 의외로 한 달 살기를 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었던 건 발리였던 것 같아요. 발리의 물가 미쳤기 때문에 발리에서 솔직히 제일 많이 썼고, 돈을 싸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돈이 제일 적게 든 건 하와이였습니다. 물론 하와이에서는 숙박에 대한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, 살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어디를 사냐,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나가서 살고 싶잖아요. 그런 걸 해보면 동남아가 물가도 좀 저렴하고,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워낙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, 사실 저는 유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. 뭐 스페인이나 남부 유럽이나 동유럽, 서유럽 빼고 동유럽 이런 데 가면 한국이랑 물가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. 그런데 소도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제가 한 달을 살았지만 발리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는 엄청 싸돌아 다녔어요. 하와이에서도. 근데 여기 이제 방콕에서는 마사지를 받았기 때문에, 매일 마사지를 받았기 때문에, 마사지 받으면 보통 1시간짜리 안 끊잖아요. 보통 90분에서 2시간. 그러면 오전에 하나 끊고 밥 먹고 나와서 오후 하나 끊고, 그러면 그날 일정이 끝입니다. 그래서 거의 집에만 있었고, 특이한 일정, 업체를 만나거나 뭐 이제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 빼고는 항상 집에서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시간들에, 남는 시간에는 뭘 했냐, 남는 시간에는 넷플릭스를 봤어요. 한국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고 책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, 헬스장이랑 수영장이 있어서 헬스 수영을 했습니다. 한 달 살기를 총 했는데, 뭐 남들은 막 경비가 얼마 들었냐 막 이러면, 여기가 수쿰빗 39라는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일본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, 여기를 숙소를 잡은 건 옆에 커브하우스가 있고, 커브하우스에 좀 가서 뭐 물어볼 것도 있었고,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, 커브하우스에 일 때문에 여기 숙소를 잡았었는데, 예전에 방콕 여행 왔을 땐 그냥 아무데나 뭐 3박 4일 4박 5일이니까. 근데 장기간 숙소를 잡은 것 치고는 실패했습니다. 이유가 양 방향에 편의점이 400m씩 떨어져 있는데, 어느 편의점을 스쿠터를 타고 가더라도 2.2km를 돌아가야 돼요. 2km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었고, 그래서 숙소에 대한 실패. 숙소는 되게 큰 집이었고,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어요. 그래도 이 지역 치고는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. 하루에 4만원꼴. 근데 여기서 똑같은 볶음밥을 먹든 뭐 똠양을 먹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, 뭐 꽝시푸드나 뭐 이렇게 좀 맛있는 식당이 있는 곳에서 먹었던 것들보다 못한데 가격은 2배, 3배.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. 제가 돈을 그래도 충분히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, 그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, 생각보다.
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략 보니까 숙박비가 한 150만원, 160만원 좀 안 들었으니까 150 몇만원 들었고요. 40일 동안. 그 다음에 식비랑 오토바이 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거의 한 200만원, 250만원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. 250만원 정도 사용했고, 그 다음에 물건 사고 뭐 이런 걸로 한 100만원. 여기 와서 쓴 돈이 마사지 300에 먹고 마시는데 250, 그 다음에 뭐 사는데 100, 650만원을 쓴 거예요. 40일 동안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쓴 거죠. 솔직히 진짜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. 이 마사지를 하려는 목적, 저희 목적은 완성을 했지만, 다음에 너가 방콕을 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 일정에 마사지를 빼면 보통 분들은 한 6일? 진짜 빡세게 돌아오면 한 6일이면 5박 6일 오시면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었어요. 단지 저는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려고 왔다라는 개념이었는데, 이게 맘먹고 왔지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그런 분들이 한 달 살기 할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냐, 그게 중요한 거지. 솔직히 돈이 케바케잖아요. 돈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. 여유가 있으면, 저는 이거 하려고 오토바이 팔고 왔거든요. 한 대 여기 오려고.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한 대를 팔고 왔는데, 오토바이는 한 대 없어도 되니까, 뭐 한 대 없어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런 기념이었는데, 저는 만족을 했어요. 제가 하는 여행이 보통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여행들은 한 달 살기를 막 진짜 막 돌아다니고, 한 달 살기를 할 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 여행도 되게 재밌어요. 즐겁고. 근데 휴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릴렉스하게 쉴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단지 돈을 너무 오버해서 썼다, 그 부분은 조금 걱정입니다. 너무 오버해서 쓴 금액이. 그거 말고는 너무 좋았고요. 다시 너 방콕 한 달 살기 할 거냐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. 근데 왜냐하면 방콕 말고 뭐 치앙마이를 할 수도 있고 파타야를 할 수도 있는데, 오히려 파타야는 조금 더 여기보다 취향보다는 유흥 뭐 이런 거 더 집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만 하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, 유흥이. 그래서 여기보다 치앙마이가 저 성격에 맞고, 이 돈이면 차라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른 여행을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아마 다음 여행은, 다음 한 달 살기는 뭐 정해진 게 하나 있는데, 그거는 뭐 동남아니까 빼고 유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유럽을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유럽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한 달 방콕 살기를 했고요.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잠깐 일 보고 다시 양양으로 가서 양양의 여름을 즐기겠습니다.